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로빈후드, 일본에는 닌자개미, 중국에는 부추청년이 있습니다.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제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투자한다면 꼭 알아야 할 ETF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지수 세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미국 증시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지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 30개 우량 기업을 뽑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포함된 기업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홈디포, 보잉, 비자, 맥도날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S&P 500은 뉴욕과 나스닥 증권거래소 모두를 담고 있는 지수로 50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플, 마소, 아마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나스닥은 증권거래소의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3,000개 기업을 선정해 만든 지수이며 나스닥 종합지수라고 부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당연지수도 기술 혁신 기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지수는 바로 S&P 500 지수이며 미국의 전방위적인 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S&P 500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업주 400종목, 금융주 40종목, 공공주 40종목, 운수주 20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들어가는 조건은 까다로운 편인데요. 작년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P 500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는 그 종목에 수급이 붙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으며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검토하며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탑10은 어떤 기업인지 바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00개 기업 중에 시가총액 높은 순서로 탑10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당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5.9%입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탑10 기업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존슨앤존슨, 비자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10 기업만 보더라도 기술, 통신, 서비스, 금융, 헬스케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S&P 500은 미국을 모두 품고 있는 지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ETF가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PY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가장 유명한 ETF인데요.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IVV인데요. 운용사는 블랙록이고 작년에 수수료 인하를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VO ETF로 뱅가드가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ETF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늦게 상장한 만큼 소소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세 개를 면밀히 비교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ETF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3대 ETF입니다. 그런데 직접 기업에 투자를 않고 왜 ETF에 투자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S&P 500을 주름 잡았던 TOPO 기업을 살펴보면 1위부터 GE, 엑슨모빌,
화이자, 시티그룹,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이 기업들이 TOPO 기업이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21년이 지난 지금 TOPO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부터 페이스북까지 기술주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시총 상위 기업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2040년에는 어떤 기업이 TOPO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좋은 성적을 내며 TOPO 기업에 올라오더라도 S&P 500 지수는 꾸준히 이를 트래킹하고 관리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린 시장의 변화를 지수를 보며 판단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대장을 비교하면서 어떤 상품이 더 매력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 3대장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상품들에 대해 설명하며 각각의 장점에 별을 하나씩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ETF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 기준으로 SPY는 361빌리언 달러, IVV는 276빌리언 달러, VOO는 220빌리언 달러입니다. 정말 큰 금액인데요. SPY에 들어온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00조 정도 되는데요. 세계 ETF 모두 자산 규모가 높은 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산 규모 면에서 SPY에 별 하나 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ETF 상장일인데요. 상장일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경제 위기들을 잘 극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일을 보면 SPY는 1993년 1월, IVV는 2000년 5월, VOO는 2010년 9월입니다. 세계 ETF가 비슷한 시기가 아닌 상당히 터울이 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SPY 같은 경우는 2000년도 IT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까지 모두 겪은 베테랑 ETF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VV는 2000년도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겪은 ETF이며 어느 정도 성숙한 ETF입니다. 마지막 VOO는 2010년도에 상장했으며 사이에 있었던 경제위기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정도인데요. 셋 중에서는 아직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평가받기엔 기간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장일이 가장 빠른 SPY에 별 하나 달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운용보수인데요. ETF를 운영하면서 운용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으로 비교적 펀드보다는 적지만 수익금이 깎이는 것이니 잘 보고 최대한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세계 ETF의 총 운용보수를 보면 SPY는 총보수연 0.09%, IVV는 총보수연 0.03%, VOO는 총보수연 0.03%입니다. 이 중 SPY 운용보수가 좀 더 높은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VV도 높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0.03%로 내렸습니다. 참고로 ETF 상품 중에서 총 운용보수가 연 0.09%인 것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운용보수 면에서는 IVV와 VOO에 별을 하나씩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ETF 추종 인덱스와 기업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3대장을 보고 있으니 S&P 500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더라도 기업수 혹은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수를 보면 SPY는 507기업, IVV는 507기업, VOO 511기업입니다. S&P 500을 추종하고 대략적인 비중도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각 ETF마다 리밸런싱 관련된 기준과 추가로 가져가는 기업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많다고 좋고 적다고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더라도 조금씩 수익률이 다르게 보이는 건 여기서 차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별점은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TF를 고를 때 살펴보면 좋을 4가지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부터 기업 수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각 항목에서 별점을 받는 것을 체크해보면 SPY 2개, IVV 1개, VO 1개입니다. 이 중 1등으로는 SPY였습니다. 정리하자면 ETF를 고를 때 개인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크고 과거 경제 위기를 겪어봐서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ETF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정말 숫자, 데이터로만 접근을 해서 운용 보수가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지 등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3개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률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지금 이 3개의 ETF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뒤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SPY는 1주당 417달러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4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VO는 1주당 약 42만 원 정도입니다. ETF 단가가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SPLG ETF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며 1주당 단가는 49달러로 약 5만 5천 원입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보면 총운용 보수는 연 0.03%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불안하신 분들은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비교가 잘 되셨나요? 4개 ETF 중에 4개 맞는 상품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